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해당 자료집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 들어서 2차 전지 폭락세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폭락의 이유가 뭔지, 그러면서 이 해당 부분이 해소가 되게 되면서 급반등이 어떤 부분부터 나타나게 될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전 세계 트럼프 피격 사태 충격에 굉장히 이제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잔인하지만 이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해당 사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증시 자금 흐름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 그리고 화석연료 쪽의 주가가 희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 바로 이제 IRA 법안이었죠. 이게 이제 친환경 법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IRA 법안의 대표 수혜격으로서 2차 전지가 꼽히게 되면서 현재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50배 폭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현재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 11월 달 대선까지는 2차 전지 쪽 친환경 정책 쪽의 불확실성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고 그러면서 중요하게 선제 조건이 바로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가 2차 전지 반등의 이제 선제 조건이 될 것이다. 왜 그러느냐? 현재 지금 2차 전지 중장기 성장성은 확실하게 됩니다. 산업의 모든 부문의 모빌리티 수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원래 이제 콘센트에 꼽혀 가지고 지금 이제 작업들을 진행을 해 줬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부분에 이동의 제약이 없어지고 모빌리티,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이제 성능들이 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들에 2차 전지가 적극적으로 이제 쓰여야 되겠죠. 2차 전지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태가 주말간에 있었죠. 증시 같은 경우도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 미국의 대형 베팅 사이트에서 올해 미국 대선 트럼프 확률이 지난주 60%에서 이번 주 피격 사태 이후 70%로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트럼프 수혜주들로서 이번 주 급등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제 계속 대선 진행을 하는 당시 때 "내가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은 하루 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가 있다." 이 발언 때문에 인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국내 증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겠고 그러면서 인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석유 에너지를 중시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인제 석유 관련주들 나아가서 인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쪽에서 계속적으로 인제 호의적인 그런 발언들을 냈기 때문에 가상화폐 실물이 인제 급등을 하고 실물 급등에 따른 관련주들까지 지금 급등이 나타나고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반대로 2차 전지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 IRA 법안을 통과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친환경 사업을 견제를 하게 되면서 미국의 친환경 사업을 올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친환경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부가적인 그런 산업이 아니라 산업의 중심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의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이 친환경 산업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의 산업이 중국의 아래에 위치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해당 이제 견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미국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맹국과 같이 하겠다. 동맹국가가 이제 제조업에게 큰 기회,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 쪽의 제조업에 굉장히 큰 기회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현재 이 IRA 친환경 산업들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돈을 어디서 내느냐. 부자 기업들에게 증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에너지 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소매 내지는 이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뭐 자동차 기업들이 될 수도 있겠고 바이오 기업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걔네들에서 인제 증세를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때 당시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실제 법인세가 0%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친기업적인 그런 정책이었죠. 근데 대폭 증세를 하게 되면서 이 돈을 가지고 2차 전지 태양광, 수소, 풍력, 전기차, 원전 쪽 이런 쪽으로 인제 보조금 지급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제 2차 전지 관련주가 우리나라에서는 IRA 법안의 핵심 수혜로서 꼽히게 되면서 에코프로가 이제 2021년 이때가 이제 바이든 임기가 시작이 됐을 때겠죠. 이때 이후로 50배가 에코프로가 폭등을 한 그런 상황이겠다라고 인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당선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선 즉시 IRA 법안,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라는 지금 발언을 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대통령 혼자서 이 뭐 법안을 폐기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지는 않아요. 하원을 거치고 상원을 거쳐서 대통령의 서명까지 진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부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좀 정치적인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 해당 법안을 완전히 전면 폐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기 행정부를 시작하자마자 오바마 케어를 중단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격하게 행동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은 관련 기업들에게 2 차 전지 기업들이 되겠죠. 내지는 인제 전기차 제조 기업들 이쪽으로 인제 주어지는 혜택들이 상당 부분 축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세공제 혜택 같은 경우도 중단이 되게 되면서 전기차의 실제 인제 그 구매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뭐 인도네시아나 중국이나 아니면 한국 내에서 우리나라 내에서 제조를 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제조 공장을 짓고 여기에다가 인제 공장을 운영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인건비 같은 경우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그러면서 이런 공장들을 적용을 하는 공급망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인제 미국으로 실어 날라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IRA 보조금에 따라 가지고 실적을 보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을 영업이익으로 지금 회계장부에다가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회 이 실적 보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공장이 대규모 적자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실제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 뭐 IRA 보조금에 따라 가지고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뭐 2차 전지 업계에 빵빠레를 울리고는 있었겠지만 실제 수십 수백조 원의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실제로 좀 미국 투자 같은 경우를 보류를 하거나 이 투자 금액들을 늘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 미국 대선을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IRA 없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 내 전기차 수요는 급감할 수밖에 없겠고요. 여기서 인제 우리나라 배터리의 주요 무대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면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사건을 토대로 굉장히 상당 부분 뒤로 미래 실적이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얼리 어답터 이후로, 그러니까 어떤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미리 체험을 하고 사용을 하고 싶어 하는 이제 얼리 어답터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살 사람들은 다 샀다.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 이후로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금리도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같은 동급의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해서 너무 비싸니까, 몇 천만 원이 더 비싸니까 수요 절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갑작스럽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수요의 절벽, 갑자기 툭 끊겨버리는, 연결이 되지 않는 이 절벽을 캐즘의 덫이다, 인제 경영학계 용어로서 인제 말을 하겠죠. 이 수요 절벽을 전기차가 2 차 전지 기업들이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내연기관 대비해서 전기차가 보조금 이런 것 없이 훨씬 싸다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4천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전기차가 한 3천만 원이면은 전기차 다 사겠죠. 그리고 기술적인 혁신, 이렇게 비싸다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전기차가 한 5천만 원, 뭐 내연기관이 한 3천 얼마, 4천만 원 이렇게 인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더 비쌀 거면은 이 정도로 비싸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술적인 혁신. 이 제품을 웃돈 주고서라도 반드시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금리에 따른 이 수요 둔화를 저가형 전기차로서 대응을 하고 있겠습니다. 이 저가형 전기차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내려가고 매출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달성에 굉장히 용이할 수가 있겠죠. 국제 에너지 기구 추산으로서 2030년 이후부터 2차 전지 가격이 쭉쭉쭉쭉쭉쭉 내려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단위당 가격이겠죠. 2차 전지 기업들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겠지만 단위당 가격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제 내려가게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간 이후에 내연기관 그리고 전기차가 비슷한 가격을 2030년 이후부터나 인제 형성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2030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을 인제 어떻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가 뭐 인제 세금을 매겨 버릴 수도 있겠죠. 환경 오염을 시키니까 지금부터 휘발유나 뭐 경유차 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 년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비교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전기차가 확보가 될 수가 있는 시기가 필요하겠다. 이 부분이 인제 이 2차 전지 가격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2030년 이후부터는 전기차가 싸지게 되고, 그때 이후부터는 완전히 인제 전기차의 비율이 확 올라가 버릴 수가 있겠죠. 지금 스마트폰의 캐즘의 덫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휴대폰 같은 경우는 문자나 전화만 가능했습니다. 인터넷이 가능한 모델은 있었겠지만 지금 이제 전화 통신이 중단이 된 상태에서 통신사에다가 직접 연결을 하는 그런 이제 형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터넷 연결 같은 경우는 2G 연결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비쌌습니다. 한 달에 막 몇십만 원씩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인제 애플이 2008 년인가에 아이폰을 출시가 되게 되면서 이 아이폰 하나의 성능으로, 하나의 기기로 아이팟, MP3 음악을 듣는 부분이었겠죠. 스마트폰, 그러니까 인제 이 부분이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컴퓨터, 그러니까 모든 지금 기능들을 한 번에 통용을 시켜 버릴 수가 있었겠다.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인터넷 검색이나 동영상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폴더 폰으로 생각을 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에는 이런 식으로 누를 수가 있는 판이 있었고요. 이 면적이 굉장히 작았죠. 근데 인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통일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스마트폰의 외형이 인제 만들어지게 됐었는데, 인터넷이 핸드폰에 통하게 되니까 이 인터넷을 즐길 수가 있도록 검색을 한다라고 하던가, 이 동영상을 이 작은 액정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면적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었다. 그러니까 기존에 휴대폰이 한 30만 원 정도 되게 됐다라고 하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격이 매우 많이 올라가 가지고 200만 원 이래 버리게 되는데, 그러면은 전기차나 비슷하겠죠. 기존에 핸드폰 대비해 가지고 이 정도로 3배 정도 비싼 돈을 지불을 해야 될 수가 있을 정도로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능이 뭔데 반드시 있어야 될 수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좋은 성능들이 때려박고 없으면 안 될 수준으로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향후 인제 이 이전까지는 통신혁명이 진행이 되기 이전까지는 집에서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탑재가 되어 있는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인터넷들을 즐기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향후 인제 3G가 통하게 되면서 걸어 다니면서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모바일 통신이 확산이 되게 됐죠. 그래서 이 비싼 가격에도 스마트폰을 이용을 할 수가 있었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전기차 수요를 격파를 해 줘야만 2차 전지의 수요가 올라가게 되고 주가 같은 경우도 올라가 주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혁신을 완전 자율주행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전기차 캐즘 돌파를 위해서 완전 자율주행의 혁신이 필요한 순간이겠고 현재 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수집이 되는 고화질 영상들을 보고 이 상황이 뭔지 사람이 생각하는 속도처럼 추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고성능의 컴퓨터가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 이걸 통해 가지고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전기차가 운행을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전기차 운행까지 진행이 돼야 되고 추론까지 진행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인제 송수신이 진행이 돼야 되는 통신까지. 그러니까 자동차, 전기차 내에서 굴러다니는 이 전기 가지고 통용된 전기를 가지고 굉장히 인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내연기관으로 이거를 완전 자율주행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전력 효율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기름을 떼 가지고 이 안에서 배터리를 돌려서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를 가지고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완전 자율주행 쪽에 있어 가지고 전력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서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향후 화물 운송, 트럭 이런 부분까지 완전 자율주행이 대체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는 화물 운송 그러니까 뭐 연료비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운행을 하는 화물 기사분들의 그런 돈 같은 경우는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내연기관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전기차 쪽에서 기대 효용을 가질 수가 있겠다. 이 부분을 인제 소비자들이 '아 지금 전기차를 웃돈을 주고서라도 타야 되는 기술적인 혁신이 분명히 있구나.' 사실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로보택시나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 화물 운송들을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가격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택시가 올해 10월 달에 출시가 되고요. 그러면서 올해 안에 중국 내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도입이 되게 될 것이다. 이 이벤트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산업 자체가 요동을 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캐즘의 덫을 돌파를 할 수가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혁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술 개발에 따라 가지고 전기차 다음에 새롭게 2차 전지가 적용이 되는 휴머노이드라고 하던가 로봇들 이런 것들이 인제 대폭 확대가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2차 전지의 5년 뒤의 그런 매출액들보다 이런 것들이 상용화가 되었을 때 전망치가 더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가 저평가다라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거기서 인제 주가가 급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2030년 내에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던가 휴머노이드의 상용화가 인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보급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5 년에서 10년 정도 소요가 되겠지만 상용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주가 같은 경우는 이미 이때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모든 부문의 모빌리티 수요. 그러니까 기존에 인제 뭐 어떤 뭐 장비 내에서 그러니까 뭐 인제 공장 내에서 어떤 장비가 인제 고정이 되어 가지고 콘센트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인제 전력을 받고 그러면서 얘가 인제 작업들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가지고 이 장비들에게 바퀴라고 하던가 다리가 달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직접 이제 이 연결이 전기에다가 꼭 꽂게 되는 콘센트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지금 이제 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 수요가 굉장히 2차 전지 쪽에 직격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2차 전지의 중장기적 성장은 확실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2의 석유다. 대신에 올해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트럼프의 정책적인 부분이 우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실제로 트럼프가 이 IRA 법안을 축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던가 이런 일련의 실질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나가지고,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해당 부분을 반영을 하고 이 부분을 모두 선반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은 싸다라는 저평가가 나타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움직여 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지점에서 트럼프 피격 이후로 완전히 정치적인 이슈가 소멸이 되어 버렸어요. 당장 이제 어제 그제 미국 쪽에서 언론 보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트럼프가 지금까지 뭐 지금부터 대선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선의 이제 연설문이 대부분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의 실책을 꼬집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하면은 피격 사태 이후로는 해당 부분을 모두 없애고 미국 내 이런 정치적인 뭐 극단 현상 이런 것들을 없애자. 지금 이제 통합을 하자. 같이 치유를 하자. 미국이 같이 위대하게 나아가자. 이런 형식으로 거시적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선까지 정책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어떤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대선 이후에 실질적인 정책으로 해당 부분을 없애줘야 실제로 IRA가 축소가 되어도 여기서 이제 해당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 이 부분이 나와줘야 움직이는 게 주가의 생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반기 주요 이슈에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겠죠. 삼성전자 HBM3E라고 하던가 요거 이제 대만 언론 쪽에서 삼성전자가 HBM3 엔비디아 승인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대만은 거의 이제 반도체 경쟁 국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오는 소스 같은 경우는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드디어 양산이 될 수가 있겠고, 내지는 최근에 수혜를 받고 있는 급등을 하고 있는 이 트럼프 에너지 정책주들이 실수의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하반기 주요 섹터로서 부각이 된다라고 하던가. 지금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현지 시각 17일 발표가 되게 됩니다. 17일에 이제 유럽에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7일 장마감이 되고 나가지고 이제 발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영향은 18일부터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보도가 나타나는 거는 한수원 쪽에서 좀 요청이 들어가 가지고 우선 협상자 선정이 한 26일까지 미뤄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 같은 경우도 나타났어요. 이 원전 관련된 부분들은 워낙 최근에 집중적으로 강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대만 언론 쪽 이 부분 하반기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하반기는 반도체 전 부문에 엔비디아 수혜 기대감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트럼프 에너지 정책 그리고 포항 가스전 개발 이슈가 공통으로 지금 엮여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이슈 지속에 따라 가지고 주요 업체들의 급등락 해당 부분을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지금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이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영상에서는 말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핵심적인 수혜 종목들,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될 수가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에서는 제공을 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렇게 이제 치시게 되면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 아니면은 앱 스토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급등 타이밍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지 못하는 당일 급등 내지 단기 급등 유망한 종목들 여기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참여하셔가지고 꼭 설치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설치하실 때 무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게 되는데, 이거 가입하실 때 같은 경우도 핸드폰
번호 같은 거 이런 거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됩니다. 안심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투자 자료집, 해당 자료집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단기 투자 포인트들부터 관련된 핵심 수혜 종목들 전부 정리를 드렸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무료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받아가실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플리케이션 이제 설치하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래쪽에 이제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이거 누르면은 위쪽에 별표 치고 첨단 패키징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누르고 들어가시고요. 아래쪽으로 좀만 내려 보시면은 첨부 파일 여기 누르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여기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는데 당장 이제 지난주에 찍어드렸었던 내용들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이제 종목 찍어드려가지고 한 2, 3일 정도 만에 20% 가까이 이제 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급등 추천주 게시판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장 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에 자료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이제 언급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일 시장에서 단타 가능성 있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정리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단타니까 너무 많은 돈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벌어가 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요. 핵심 자료집 그리고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된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